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청약. 다들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통장에 돈을 넣고 계시죠? 사실 경쟁률이 높다 보니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저 역시 혹시나 모를 당첨을 기대하며 10년이 넘도록 청약을 부었는데 이게 웬걸? 정말로 제가 당첨이 되고 말았네요. 솔직히 나는 분명 당첨이 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저축도 할 겸 혹시나 당첨이 되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방 2칸짜리 빌라에서 꾸역꾸역 돈을 모아가며 열심히 살았었는데 실제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신축 아파트 입주 첫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그날은 행복은커녕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피곤함만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시누이, 그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시누이는 원래 예전부터 저에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다 보니 제겐 시어머니가 안 계셨는데 시누이는 자신이 며느리 교육을 대신해야 한다며 시짜지를 했었죠. 정말 웬만한 시어머니 못지않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연락 좀 해라. 회식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서 밥 준비해라 같은 잔소리를 하는 건 흔한 일이었고 한 번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저희 집 냉장고를 막 뒤져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 동생 이렇게 밥 먹이지 말라며 훈계도 하려고 하는데 옳게 냉장고가 이게 뭐야? 아니 무슨 반찬이 이렇게 없냐고. 이래가지고 내 동생이 무슨 힘이 나서 일을 하겠어? 오늘 아침도 대충 차려 먹었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침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간단하게 시리얼이랑 과일로 해결했어요. 시리얼? 아니 올케 제정신이야? 그거 먹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냐고. 한국 사람은 밥심. 아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몰라? 올케가 이런 식이니까 내 동생이 아침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지. 저녁도 그래. 냉장고가 이 모양인데 무슨 밥을 먹냐고. 나랑 같이 살 땐 내가 제대로 챙겨줘서 살이 통통했는데 지금 내 동생 봐. 결혼하고 얼마나 말랐는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퇴근하고 쉬고 싶은 시간에 시누이가 말없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였는데 기껏 와가지고는 저런 소리까지 하니 저도 저절로 인상이 쓰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표정이 왜 그러냐고 소리. 하지만 저라고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시누이 말에는 틀린 점이 많았거든요. 에이 형님, 죄송하지만 남편이 결혼하고 더 말랐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뱃살 나온다고 헬스장 등록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걸요? 아니, 얼굴이 헬쑥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님. 직장 동료들도 다들 결혼하더니 살만해졌냐고 결혼이 좋긴 좋은가 보다 한대요. 그리고 남편도 결혼 전보다 훨씬 맛있게 잘 먹고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건 어쨌든 지금 냉장고에 제대로 된 반찬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 그거야 저도 일을 하니까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반찬을 미리 해놓겠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죠. 그리고 사실 저흰 맞벌이인데 제가 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도 제가 해주는 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무슨 애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가 나긋나긋하게 조용히 웃으면서 시누이 말에 대꾸를 해주니 시누이도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얼굴만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씩씩대며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도 할 말이 없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시짜질은 조금 짜증은 나긴 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진 일반적인 며느리들 모두 겪을 수 있는 일이니 괜찮았는데 진짜 문제는 시누이가 자꾸 저희 집의 돈을 가져간다는 점이었죠. 시누이는 40대인 지금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갔던 터라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예 매달 당연하게 줘야 되는 생활비처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네?
나 카드값 좀 내야 하는데 얼른 보내줘. 네? 아니, 형님 카드값을 왜 저한테 말하세요? 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필요할 땐 돕고 사니까 가족인 거지. 그리고 동생이 통장 관리를 했으면 동생한테 말했을 텐데 올케가 통장 관리한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달라는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빌려간 돈만 벌써 얼마인데 아직 한 푼도 갚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형님.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다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번에 갚으려고 따로 돈도 조금씩 모으고 있어. 아니, 그럴 바엔 안 빌려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형님,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제대로 된 일을 구해보시는 건 어때요?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조금씩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에이, 난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게 편해.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 살면 금방 아줌마 된다니까? 올케도 봐. 아직 30대인데도 주름이 벌써 생기려고 하잖아. 난 그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아? 아니, 형님. 다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해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죠. 아우, 됐어. 지금도 잘만 살아가는데 뭘. 그리고 난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살 필요 없잖아? 아니죠. 형님 노후 준비도 안 하셨잖아요. 혼자 있을수록 그런 걸 더 잘 준비해야 하는 건데. 아, 됐다니까. 뭐 나중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 나중이야 어떻게든 된다는 게 저희한테 언제까지고 의지할 생각이라는 게 훤히 보였으니 저는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저도 바보처럼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죠. 남편에게 시누이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이번 달에도 형님한테 생활비 줄 거야? 아니, 그게 누나 카드값이 밀렸다는데 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 여보, 시누이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어. 자기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당신이 신경 써? 당신이 자꾸 도와주니까 시누이가 더 일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서. 아니, 여보. 언제까지 이 빌라에서만 평생 살 거야. 우리도 돈 모아야 하는 거잖아. 지금 시누이한테 매달 주고 있는 생활비를 적금으로만 부었어도 그게 얼만지 알기나 해? 그리고 당신이 형님을 돕고 싶은 거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도 배우게끔 해서 제대로 취직을 시키려고 해야지. 그게 시누이한테도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당신 말도 다 맞긴 해. 그렇지만 나랑 우리 누나 입장도 조금만 이해해 주라. 전에도 말했지만 사실 우리 누나 저렇게 된 거 내 탓도 없다고는 말 못하잖아. 누나가 나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일을 했으니까 지금 어디 좋은데 취직도 못하게 된 건데 어쩌겠어. 그러다 보니 누나도 더 일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 원래 남편과 시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이 의지를 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누이가 대학은 포기한 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었고 남편의 수험생 시절 뒷바라지를 시누이가 다 책임졌던 거죠. 그걸 생각하면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긴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자기 누나한테 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누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도 모두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럴 거면 애초에 저와의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편의 가족은 저와 저희 아들이고 지금의 남편은 저희 가족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지 언제까지고 시누이에게 은혜를 갚아야만 할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 당신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해. 하지만 여보, 당신은 지금 나랑 결혼했고 우리 아들도 있잖아. 형님을 챙기기보다는 우리 가족을 더 우선시해야지. 나는 지금까지만으로도 당신이 형님에 대한 은혜는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해. 당신 대학 졸업하고, 아니 그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때부터 형님한테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해줬다며. 그건
그렇긴 하지. 돈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고는 하지만 형님이 갚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애초에 받을 생각도 없잖아. 그건 나도 그래. 나도 형님한테 지금까지 준 돈 다시 받을 생각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형님한테 마음 쓰지 말고 앞으로는 알아서 하라고 하자. 알았지? 이 정도만으로도 아내로서 난 충분히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 알았어. 당신 말이 맞긴 하지. 나도 솔직히 부담스럽긴 했는데 누나를 외면하자니 마음이 무거웠거든. 그런데 당신 말을 들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누나한테 잘 말해볼게. 신우이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던 기나긴 시간, 그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뛸 듯이 기쁘더군요. 물론 신우이로서는 지금 당장이야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결국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법이니 오히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일이 쉽게 풀리지만은 않더군요. 남편은 신우이한테 앞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끊겠다고 말을 했지만 신우이가 과거를 들먹이고 불쌍한 척을 하며 남편의 감정에 호소를 잘 하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나서서 그 끈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형님, 남편한테도 들으셨겠지만 앞으로는 생활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구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아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더 이상 형님을 지원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야? 아니, 올케까지 지금 그러는 거야? 아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나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올케도 다 알고 있지 않아?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막말로 내가 내 동생 안 도왔으면 올케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겠어? 물론 형님 말도 맞지만 그동안 그 은혜를 갚을 만한 지원을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나 저희 아들도 그만큼 양보하고 희생을 해왔던 거고요. 이제는 형님이 혼자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이지 않을까요? 아니, 가족끼리 원래 돕고 사는 거지. 뭘 그런 걸 따져.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매정하네. 아니, 올케도 여자잖아. 같은 여자끼린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쩜 사람이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형님. 형님이야말로 저희가 근 10년을 도왔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돕기만 하니까 형님이 더 일을 할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이야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나중에는 형님도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니 형님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다만 저를 한참을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보시다가 두고 보자는 말을 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떠나시고 난 뒤 저 스스로도 제가 조금은 매정했나 싶었지만 이내 곧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남편도 사실 신우이한테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던 건지 신우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진 듯 했어요. 그렇게 신우이에 대한 지원을 끊고 저희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우이를 지원해주던 돈으로 저희 가족의 사치를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전보다 돈을 아끼며 적금을 더 붓기 시작했고 언젠가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기를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런 건가 봐요. 열심히 사는 만큼 그 보상은 언젠가는 온다는 거. 그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청약이 당첨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물론 그 집에 들어갈 돈이 조금 부족했었기에 신우이한테 주었던 돈들이 생각나긴 하더군요. 근 10년간 주었던 돈이 있었다면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신우이에 대한 지원도 끊었으니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야근을 늘려서라도 더 아득바득 돈을 모았고 결국 1년 뒤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삿짐을 들고 그 집에 첫 발을 들이던 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싶었어요. 환하고 넓은 집,
모던한 디귿자 모양의 부엌에 세련된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큰 TV를 놔도 부담 없는 넓은 거실까지 정말 꿈에 그리던 집이었죠. 저희 아들도 이게 정말 자기 방이냐고 이제 큰 책상도 놓을 수 있다면서 좋아하는데 괜시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도 잠시뿐. 이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찾아왔더군요. 시누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은 뒤로는 시누이가 저희한테 마음이 좀 상했던 건지 시누이를 볼 수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동생 이사했다고 축하해주러 온 건가 싶었는데 시누이의 손에는 그 흔한 휴지 하나 없었어요. 그보다는 뒤에 웬 자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서 저걸 왜 들고 오셨나 많이 의아했었죠. 아니, 누나가 말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야? 축하해주러 온 거야? 얘는 내가 뭐 말을 하고 와야 하니? 어머, 뭐야? 벌써 이사 다 끝난 거야? 내가 너무 늦게 온 건가? 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네? 아니에요, 형님. 어차피 이삿짐 센터에서 거의 다 해주는데요, 뭘.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로? 어쩐 일은 무슨 어쩐 일이야. 내 집에 내가 온다는데 무슨 문제 있어? 네? 내 집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뭘 잘못 들은 건가 했습니다. 너희 집에 가족인 내가 온다는데 무슨 문제 있냐는 말을 시누이가 좀 생략해서 잘못 말한 건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시누이의 말에 그게 아니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 집이니까 내 집도 되는 거지. 그래, 남는 방이 어디야? 이 방이 안 쓰는 방인 건가? 그럼 여기서 내가 살면 되는 거지? 짐 여기다 놓는다? 네? 아니, 갑자기 오셔서는 무슨 소리세요, 형님? 여기서 형님이 왜 살아요? 내 돈도 이 집 사는 데 들어갔으니까 나도 살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네? 형님 돈이 들어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저희 남편한테 이 집 사라고 돈을 주셨다는 소리신가요? 저희가 처음엔 돈이 부족하긴 했었어도 그 돈은 저희가 다 채웠는데 남편한테 형님께 신세 졌다는 소리 들은 적도 없고. 여보, 형님한테 돈 받았었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형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아니야. 내가 누나한테 돈을 받긴 뭘 받아.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진작 말을 했겠지. 누나,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너희가 줘야 할 생활비를 안 줬잖아. 그리고 나한테 줄 돈을 이 집 사는 데 쓴 거니까 내 돈이 여기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뭐 못해도 300원 되겠구만. 그러니까 방 하나는 내가 써야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게 무슨 기적의 논리인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본인한테 지원해줄 돈을 아껴서 집을 샀으니 자기 돈이 들어간 거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다고 생각했죠. 아니, 형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세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저희가 좀 서운하게 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뭐? 얘 좀 봐라. 내가 너랑 농당 따먹게 할 군번이니? 내 말이 어디가 틀렸는데? 됐고, 어서 짐 푸는 거나 도와. 여기까지 이거 들고 오느라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시누이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저렇게 말하니 그제야 저는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시누이는 지금 진심으로 저러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아니, 형님, 지금 정말 진심으로 그러시는 거라고요? 형님, 축하해주러 오신 거 아니면 그만 가세요. 무슨 오랜만에 보셔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짐 하나라도 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짐 그대로 들고 가세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뭐야?
너 지금 손윗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하는 싸가지야? 형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형님 돈이에요? 원래 내가 받아야 할 돈이니까 그렇지. 됐고, 나는 짐 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안 된다고요. 짐은 저기 밖으로 다 빼세요. 형님과 저는 그렇게 서로 짐을 풀겠다, 안 된다 하며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 힘쓰는 게 격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인지라 신우이가 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이의 짐을 몽땅 문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죠. 그러자 신우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벌겋게 피어오르면서 저를 노려보다가 저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짝 하는 소리가 그 큰 집에 다 퍼질 정도로 울리더군요. 네, 제가 신우이한테 뺨을 맞은 겁니다. 살면서 처음 맞아본 뺨, 볼이 얼얼해서 손을 가져다 댔는데 얼굴이 뜨겁더군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설마 지금 신우이가 날 때린 건가? 상황 파악도 잘 되지 않는 기분이었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행동도 못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그런 저를 향해 더 크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건방지게 뭐 하는 거야? 내 짐을 밖에 던지는 것도 모자라서 손윗사람한테 지금 힘을 써? 하하,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취급받아야 할 사람이니? 넌 예의도 없어? 아니, 부모가 있으면 뭐해. 제대로 가정교육도 못 받아서 이딴 짓을 하는데. 너네 부모는 대체 어떻게 널 키운 거니? 야, 말 좀 해봐, 머리가 빙빙 울리던 중에 신우이가 다다다다 소리를 질러대니 더 정신이 없어서 뭐라고 대꾸도 못하겠더군요. 그냥 누가 저걸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집을 울리는 짝하는 소리와 함께 신우이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나 정신 나갔어? 어떻게 내 와이프한테 손을 대? 거기다 뭐? 부모님이 뭐가 어쩌고 어째? 누나 미쳤어? 아니, 네가 어떻게 지금 설마 나를 때린 거야? 그래, 누나도 내 와이프를 때렸는데 나라고 누나 못 때릴 것 같아?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누나. 내가 언제까지고 참기만 할 것 같아?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신우이는 저보다도 더 많이 놀란 건지 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뺨을 맞았다는 아픔보다는 동생이 나를 때렸다는 사실,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화가 많이 난 건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둘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키워? 누나가 나를 언제 키웠는데? 뭐라고?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만든 게 다 내 덕분 아니야? 너 고등학교 때 내가 너 뒷바라지 다 해줬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뒷바라지? 그래, 누나가 내 뒷바라지를 해주긴 했었지. 뭐였더라? 문제집 몇 권 사줬었나? 내 기억으론 그게 다인데 혹시 누나만 아는 뭐가 더 있어? 있으면 말을 해보시든지. 아니, 그건 말고도 없지? 누나가 생각해봐도 없지 않아? 없는 게 당연하지. 누나는 그때 학생인 나한테도 생활비 반반하자고 했었던 사람이니까. 뒷바라지? 그때 고3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실제로 돈을 못 벌었던 달에는 먹지도 말라고 했던 건 기억 안 나? 그러고 선심 쓰듯 문제집 한번 사줬다고 생색내고 그랬잖아. 아니, 동생아. 그건 있잖아. 그건 그냥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와이프한테 누나가 내 뒷바라지 많이 해줬었다고 하면서 누나한테 돈도 주고 그랬는지 알아? 그래도 나한테 남아있던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둘밖에 안 남아 있었으니까.
나는 끝까지 누나를 챙기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누나는 어떻게 끝까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 그러다 못해 어떻게 내 와이프한테까지 손을 대냐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유순하기만 했던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기도 했거니와 사실 신우이가 남편에게 도움을 준 건 별거 아닌 문제집 몇 건 사준 게 다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은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신우이를 도와줬던 걸까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생각하면 거의 20년을 그렇게 살았던 건데. 이젠 더는 못 봐주겠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앞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신우이 역시 남편이 자신한테 화를 내는 게 처음이었는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뭐라고 말을 할 건덕지도 없을 것이고 얼굴만 빨개지다가 이내 곧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위로해주기는커녕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만 보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베란다 쪽으로 향했어요. 그래, 너희 눈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지?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민폐덩어리기만 하다 이거지? 난 그런 취급 못 받아. 여기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어디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도 잘 사나 하늘에서 지켜봐주지. 그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저런 말을 하는데 저나 남편은 누구도 말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분위기에 그러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집은 겨우 2층이었던 데다가 그 아래는 잔디밭이었거든요. 거기서 뛰어봤자 뭐 다리를 삐끗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 느낌? 그리고 사실 애초에 신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인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곱게 늙고 싶다고 제대로 일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희 부부가 그렇게 가만히 말리려는 신용 하나 없이 바라보고만 있자 신우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더군요. 원래라면 자기를 말리려고 난리불루스를 추다가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저희 부부 모두 쳐다만 보면서 웃음을 참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비장하고 분노한 얼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이 된 신우이는 잠시간의 시간이 흘러서야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달은 것 같더군요. 뒤늦게서야 2층이라는 걸 깨닫고 창피했던 건지 얼굴이 아주 술이라도 잔뜩 먹은 사람처럼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자 신우이는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뭐 좋아. 여기가 2층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너네 운 좋은 줄 알라고. 그럼 내가 여기서 꺼져줄 테니까 내 목 300 내놔. 이자까지 쳐서 10배로. 그럼 내가 더는 아무 소리도 안 할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어이없는 말과 행동만 할 수 있는 걸까 싶더군요. 저는 더는 저런 모습을 지켜보기도 싫어서 신우이한테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특별한 조건을 달아서 말이죠. 좋아요, 형님. 형님 말씀대로 300. 아니, 3,000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거 저희가 드릴게요. 뭐? 진짜? 진짜로 그걸 준다고? 신우이도 저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믿기지 않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자기도 자기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여보, 그걸 왜 줘?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 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주지 마. 아니야,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지. 안 그래? 자, 형님, 대신에 말이에요. 원래 계산이라는 건 항상 깔끔하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줘야 되는 돈은 3,000인데 형님이 저희한테 줘야 되는 돈은 얼마일까요? 뭐? 내가 너네한테 줘야 되는 돈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여태까지 저희 남편이 형님한테 드렸던 돈들 그거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줬던 거라는 거 잊었어요? 형님도 분명 돈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빌려가는 거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애초에 형님이 300인지 3000인지 달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거 그냥 드릴게요. 그러니까 형님은 빌려간 돈 저희 주세요. 아마 예전부터 계산해보면 20년쯤은 되니까 거의 1억 가까이는 되겠죠? 뭐? 1억?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여태까진 그거 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아, 그거야. 우리 남편을 키워주고 대학도 포기하고 뒷바라지한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형님이 고마워서 그냥 준 셈 치고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건데 형님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그게 사실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만약 갚지 않으면 내용 증명 보낼 테니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무슨 돈을 빌렸다고. 웃기지 마. 난 빌려간 적 없어. 이제 와서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형님. 어차피 예전에 나눴던 문자에 빌려달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남편 통장 이체 내역 조회하면 금액도 하나하나 다 뜨니까. 증거가 너무 명확한걸요? 아니, 이게 아닌데. 신우이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 같더군요. 슬슬 저희 눈치를 살피는데 저는 단호한 태도로 신우이를 노려보고 있었고 남편은 저의 말에 통쾌하다는 듯 웃고 있으니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좀 전까지 그 뻔뻔한 태도는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는 슬금슬금 웃으며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올케. 아니, 왜 그래.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건데 내가 뭐 정말 여기서 살려고 했겠어? 아니면 뭐 정말 돈을 달라고 했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냥 이사했다고 하니까 재미로 그냥 놀래켜주려고 한 거지. 아, 그래요, 형님? 그렇구나. 장난이셨구나. 그런데 어쩌죠? 저는 장난이 아닌데. 형님이 한 게 장난이라면 장난이 너무 과하셨어요, 형님. 저는 제가 말한 대로 할 거거든요. 아니, 장난으로 그런 거라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어딨다고. 글쎄요. 그거야 제가 알 바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저기 올케.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다시 이러지 않을게. 올케 내한테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신세질 생각도 안 하고 조용히 살게. 그러니까 그러진 말아줘라. 응?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누가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해요, 형님? 깡패가 삥을 뜯어도 이거보단 훨씬 신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만 나 돈 없는 거 잘 알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니까. 내가 이렇게 빌게. 응? 한 번만 봐줘라. 응? 내가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냐고. 제발. 응?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래요. 뭐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시겠죠. 그럼 정말 한 번 받으려서 일시불로 받지는 않을게요. 대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으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곳에 취직을 해서 살면 요즘 같은 시대에 200은 받으실걸요? 그럼 100만 원이면 절반 정도면 주시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한 달에 100이라니. 내가 갑자기 어디에 취직을 해서. 왜요? 싫어요? 그러면 그냥 일시불로 받는 걸로 할까요? 아니, 미안. 아니야, 그래. 올케 말대로 할게. 한 달에 100. 알았어. 신우이는 그렇게 말한 뒤 가지고 온 짐을 다시 싸매고 터덜터덜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참 기나긴 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었죠. 형님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야 저희 가족은 새로 입주한 집에서 조용히 축하 파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짠! 와, 당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우리 누나한테 한마디도 안 주고 조용히 물리쳤잖아.
난 얼마나 화를 더 내야 누나가 떠날까 싶었는데. 아, 왜 그래? 그냥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했을 뿐인데. 애초에 당신이 그만큼 형님한테 베푼 게 많았고 형님이 그만큼 뻔뻔하게 굴어왔으니 그런 거지. 자, 어쨌든 이사도 끝났고 형님도 떠났고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나 즐기자. 짠! 뭐 이렇게 쉽게 마무리만 되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형님이란 사람도 참 징하더군요. 신우이는 그날 이후로 연락도 잘 안 받고 혹여 연락이 될 때에도 돈 갚겠다는 소리는 안 하고 여전히 자기가 잘못했다,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싹싹 빌기만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이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결국 전 실제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아니, 옳게. 내가 그렇게 잘못을 빌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어떡해. 나를 정말 고소하려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그래요, 형님.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뭐, 형님은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린 돈을 갚는 것뿐이지만. 어쨌든 형님 사는 곳도 다 뺏기기 싫으면 얼른 돈 갚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수로 돈을 갚냐고.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 늘려보려고는 하고 있으니까 돈을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될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곳에 취직을 하시라고요. 아니, 옳게도 알다시피 난 아무런 학력도 경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해? 그것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야 돼요? 정말 번거롭게 하시네요. 뭐 좋아요. 그럼요, 형님. 어쨌든 아르바이트도 경력이니까 그런 것들 이력서에 다 쓰시고요. 교대로 일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많이 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찾아보세요. 뭐? 공장? 아니, 나보고 지금 공장을 다니라고? 네, 그럼 뭐 어디 대기업이라도 다니시려고 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장은 좀... 곱게 늙고 싶다고 하셨었죠? 그런데요, 형님. 집을 아예 뺏기는 것보단 공장을 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냥 집을 가져갈까요? 뭐? 아니야. 다닐게. 공장 다니면 되잖아. 그렇죠? 그게 나으시겠죠? 그럼 제가 정말 이번 달 딱 한 번만 봐드릴 테니까요. 다음 달부터는 꼭 갚으셔야 합니다. 알았어. 다음 달부터는 꼭 그렇게 할게. 제가 정말 집까지 뺏을 기세여서 그런 건지 신우이는 정말 제 말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저찌 교대로 일하는 공장에 나가면서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신우이는 사람도 많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작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저랑 제 남편한테 여태까지 그렇게 갑질을 했었는데 그걸 똑같이 공장에서 공장장한테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서야 역지사지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신우이는 갱생이라도 한 듯 예전처럼 남의 등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으려는 사람이 아닌 자기가 직접 일을 하고 성취를 이루는 맛을 아는 성실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자기 모습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면서 저희 덕분에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매번 고마움도 표하더라고요. 옳게 덕분에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 아니,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솔직히 몸이 힘들기는 한데 마음은 한결 편해진 것 같아. 그래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살아가실 거라 믿어요, 형님. 응, 그래, 고마워. 참, 그런데 우리 공장장 진짜 나쁜 사람이다? 아니, 저번에 교대 근무가 너무 피곤해서 1분 지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 내 월급을 깡내 마내하면서 아주 자기가 갑이라고 고작 1분 지각한 걸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요, 형님. 하지만 원래는 그런 갑질을 형님이 저희한테 했었다는 거 아시죠? 형님은 돈도 뜯어갔었잖아요. 이제서야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랬지.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다시 생각해도 미안하네.
그래, 맞아. 이건 내가 그런 짓을 했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겠지. 하긴 뭐 사실 뭐가 됐든 내가 지각한 것부터가 잘못이기도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래도 그렇게 바로 반성하시고 성실히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그래? 고마워, 옳게. 아, 다음 달이 우리 민준이 생일이지? 우리 조카한테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어머, 우리 아들한테 선물을요? 그건 됐어요, 형님.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시는 걸로도 월급이 다 빠져나가실 텐데. 에이, 그거랑 그거는 다르지. 조카한테는 내가 고모로서 선물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민준이 자전거 없지 않아? 자전거 선물해줄까? 자전거요? 자전거는 아직 사주지 않았긴 한데. 요즘에 자전거 가격도 꽤 비싸요, 형님. 그냥 작은 거 해주셔도 됩니다. 고모가 처음으로 선물을 해줬다는 거 알면 그게 무엇이든 그걸로도 충분히 좋아할걸요? 아니야. 처음이니까 오히려 좀 더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 돈이야 뭐 내가 교대 근무 좀 더 띄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조카를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그 뒤 신우이는 정말로 저희 아들 생일 때 자전거를 선물해줬습니다. 저희 아들은 처음으로 고모한테 큰 선물을 받고 어리둥절해하다가 이내 곧 신나서 자전거를 타러 나가더군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우이의 표정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라 제가 괜히 뿌듯해졌네요. 가족다운 가족이 새로 생긴 것만 같은 데다 사람 한 명 제대로 사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신우이에 대한 감정이라던가 앙금 같은 게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동안 당해온 긴 세월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신우이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시간이 지나면 모두 용서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별똥별이 떨어졌다던데 다들 소원은 비셨나요? 저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빌었어요. 요즘 다들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퍽퍽한 세상이 아니라 다들 조금씩은 더 웃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저희 가족도 신우이도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데 내년은 제 말대로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